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 해둬야 되는 실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제 3가지의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청자분 리모델링 사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저 혼자 준비했지만 더욱더 알차게 이제 또 앵커님과 또 잘 콜라보를 해서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방송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실손 의료비는 맞아요.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이제 실비가 어떤 건지는 아시지만 네. 이 우리가 뭐 암, 뇌, 심장 이런 것들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헷갈린 부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7월 달에 네. 실비가 또 4세대 실비로 개정이 되면서 변경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보험료를 내시다가 네.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왜 보험금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지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실비를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비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도 많이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또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변경된 부분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네, 일단 바로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네. 들어볼 건데 지금은 2021년 10월 달이잖아요. 네. 실비 보험이라는 건 한참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보험금 지급되는 퍼센테이지나 보장 내용들의 변경이 약간씩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9년 7월 이전에는 갱신 주기가 13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갱신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증권을 확인했을 때 5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규 유입자가 없고 고연령 고위험군만 남아있게 돼서 갱신 보험료가 높다라는 특징이 현재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는 3년마다 1에서 3년마다 갱신 주기고 네. 그리고 2017년에서 2021년 6월까지는 15년 재가입에 1년마다 갱신, 그리고 3개월 전에 7월 달에 새롭게 개정된 실비가 1년마다 갱신이 되고 5년마다 재가입이라는 이슈가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내일 네. 이제 제가 원래 관리하던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유병자 실비 또한 3년마다 갱신이에요. 그래서 3년 이후가 이번 달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변경 사인을 받으러 가야 돼요. 이런 것처럼 뭐 3년, 5년, 15년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나 이 보험을 가져갈 거다라는 이 신호를 보험회사에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 가입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주소지 변경하시는 것도 우편으로 날라오게 되니까 네.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갱신이 되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 특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차이점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네.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다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뭐 보험료가 올라가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원래는 했었는데 네. 이제 변경된 7월 달부터 변경된 4세대 실비는 그 우스갯소리가 진실이 됐다. 실제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한번 그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일단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방안에 대해서 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네.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인을 해주는데 그 네. 할인 퍼센테이지는 마이너스 5%까지. 그러니까 최고 5%까지 할인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병원을 다니고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면 할증 자체는 100%부터 맥스 제일 많게는 300%까지 그렇군요. 할증이 된다라는 오. 거예요. 근데 이 300%가 말이 300%지 100만 원만 네. 써도 3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퍼센테이지가 할증이 엄청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과거 실비를 가입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괜찮지만 네. 이제 뭐 새롭게 태어나는 친구들 이제 신생아나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실비를 준비하시고 내가 15년 만기가 되거나 5년 만기가 돼서 과거 실비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4세대 실비, 7월 달 실비로 변경을 하셨다라는 건 보험료가 다운된 거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네. 내가 병원을 많이 다니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가 또 올라간다라는 극과 극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내할 때는 보험료가 떨어졌어야만 안내하지 보험료가 올라갈 거라는 안내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송 내용을 보시고 아, 내가 4세대 실비로 변경했다고 하면 네. 병원에 가면 보험금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고 병원을 다니셔야 나중에 핵폭탄 같은 우편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봤을 때 사실 할인되는 그 퍼센트보다 할증되는 퍼센트가 훨씬 더 커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처럼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병원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4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인 할증 제도를 짚어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바뀔까요? 네, 또 한 가지는 자기부담금이 인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네.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할 때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 급여 부분은 그리고 비급여는 20%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병원비를 100만 원 쓰면 80만 원은 돌려받는다. 약간 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변경이 되면서는 네. 자기부담금이 30%가 되면서 100만 원 쓰면 7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과거에는 네. 내가 이렇게 돌려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없었지만 네. 또 현재는 보험료도 그러니까 내가 쓴 병원비도 쬐끔 오. 돌려받고 보험료 할증까지 생기니까 그렇네요. 이게 도저히 좋다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한 그런 그렇네요. 상황인 거죠. 이제 하지만 네. 장점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뭐 예전 실비로 뭐 20만 원, 30만 원 내시던 분들이 7월 달에 개정을 하시면서 보험료 뭐 2, 3만 원을 뚝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이제 이것 또한 일시적으로 내가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병원을 다니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또 네. 자기부담금이 높아져서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좀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계셔야 피해를 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변경한 실비에 대해서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는 자기 부담금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험금은 적게 받고 내 부담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에 있어서도 병원을 많이 가는 분들은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네, 통원 보장 한도가 축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내가 통원으로 실비 처리를 한다고 하면 25만 원까지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 표를 보시면 20만 원까지밖에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계속 단점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부러 단점만 꼽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경된 안을 사실이죠. 네, 네. 맞습니다. 변경된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세대 실비로 변경하신 분들께서는 통원으로 내가 네. 이제 보험금을 처리한다고 하셨을 때 20만 원까지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와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실비는 네. 당연히
보험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언제 가입한 실비냐, 그리고 내가 이 가입한 실비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인지하시면서 보험 혜택을 잘 받으셔야 정말 알찬 실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바뀌는 부분은 통원 보장 한도가 축소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재가입 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실비는 네. 5년마다 그리고 뭐 15년마다 이런 식으로 그 주기가 되게 길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년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체 실비,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실비든 유병자 실비든 이제 1년마다 이 주기가 변경되니까 네. 이제 내가 병원을 많이 다녀오면, 그러니까 이 주기를 변경한다라는 것은 네. 과거의 저의 어떤 보험 혜택과 현재 제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거에 대한 할증을 이제 도입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분이 이 실비를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계속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파도 마음대로 아프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건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옵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다 받아들이면서 1년마다 내가 뭔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지만 네. 언제 가입했는지가 증권 보고 확인하셨을 때가 제일 중요하고, 7월 달 이후에 보험 가입을, 실비 가입을 하신 분들께서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면서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실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이 실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많이 가게 됐을 때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부담금도 올라갔고 또 통원을 하게 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축소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내용이 어렵잖아요. 네. 한번 장점과 단점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한 번 더 비교해드리면, 일단 장점은 기존 실손 의료비보다 당연히 변경된 실비니까 네. 거품이 쫙 빠졌죠. 그래서 네. 보험료가 저렴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고, 비급여 치료가 없다면 보험료 할인 제도.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다녔을 때 우리 영수증 보면 급여와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비급여 치료가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이 들어가고, 과거에는 임신, 출산이 보험 혜택, 실비 혜택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좋은 점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은 기존 실손 의료비보다 보장면에서 축소가 되었다. 네.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이 10%씩 상향이 되었고, 비급여 치료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 아까 표 보셔서 아시죠? 네. 그다음에 5년마다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되게 극대화되어 있는 실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네. 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단점 위주로 말씀을 네, 장점도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임신이라든가 출산에 있어서는 보장이 강화됐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손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LG U+ 169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냥 운전자 보험은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이제
필수 보험이고 운전을 네. 안 하셔도 가입하시고 준비하시게 된다면 도움이 네.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제도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차가 와서 본인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들이받았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친구가 저번 달에 저한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없다가 준비했으니까 또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안 다쳤으니까.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보험 혜택을 받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처리가 가능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보험인데 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사고 났을 때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1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수를 한번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22만 917건이었고 부상자는 33만 1,720명이었다. 사망도 4,200명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뉴스 보시면 네. 이제 뭐 충돌 사고도 많이 나고 추돌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 터졌을 때 운전자 네. 보험이 없으면 형사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불이익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혜택들을 어떻게 받고 왜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사고도 많이 벌어지고 맞죠. 생각보다 갈등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실 자동차 보험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럼 굳이 이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갑자기 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한국인들은 밥 먹을 때 국이나 찌개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럼요. 네, 근데 국이랑 찌개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목 맥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국이랑 네. 찌개가 있는 밥상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처럼 운전자 보험도 우리가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은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필수로 의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제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물죠. 네. 그렇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국찌개가 있어야 밥이 더 잘 넘어가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더 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 때만 보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제 사고 난 제 친구처럼 사고 나고 과실 따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민사적 책임인데 네. 너가 하기나 내가 하기나 해보자. 법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가 아이고.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그리고 행정적 네. 책임을 물 때 필요한 보험이다. 그래서 아예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르고 네. 이 운전자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빈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빈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엄연히 다른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이 있어서 관리를 해준다면 운전자 보험은 법정으로 갔을 때 해결을 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도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동차 보험은 가입 대상이 자동차이고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직접적인 보험이다. 대인과 대물, 대인과 대물이 포함이 되죠. 대인은 사람, 대물은 자동차. 그다음에 법적 의무는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 이제 벌금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입 기간은 1년마다 재가입을 네. 무조건 해야 되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고 건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보험금 처리된 금액에 따라서 할증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할증된 거는 또 3년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 나를 위한 보험이고 가입 네. 목적은 나를 위한 감정적인 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네. 이런 것들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보험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입 기간은 매월 보험료 납부에 따라서 뭐 10년 납이든 20년 납이든 만기는 100세 만기까지 가능한 그런 네. 보험이에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거나 뭐 갱신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극과 극의 장단점이고 네. 뭐가 좋냐는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동차를 모신다라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 이제 필수로 네.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이 할증돼서 운전자 보험도 할증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네. 일이 생기는 게 12대 중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12대 중과실에 이게 엮이게 되는 그런 경우 수가 생기는데 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그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네. 철길 건널목, 그리고 무면허 운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네. 추락,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런 것들이 12대 중과실인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다가 네. 큰 화물차가 이제 적재 이제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서 경찰차가 따라붙고 막 이렇게 네. 이 옆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12대 중과실에 처한다. 이랬을 때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내 사비로 어떤 벌금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운전자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보험 혜택은 따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호 위반이라든가 속도 위반, 뭐 끼어들기, 앞지르기 많이 하잖아요. 의도치 않게 맞습니다. 아마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럴 때 또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좀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평소 운전 습관을 테스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표를 보여드릴 건데 네.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노란불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다, 아니면 엑셀을 힘껏 밟는다. 네.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죠, 사실상. 첫 번째죠.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엑셀을 밟으면 이거는 네. 네,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 그래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자, 두 번째는 운전 중에 네. 스쿨존 구간을 통과할 때 30km 이하로 서행하십니까?입니다.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도로가 한가해도 서행한다. 아니면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스쿨존은 법적으로 되게 많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그 과실이 네. 많이 잡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서행해도 모자라요. 거의 정말 엑셀을 안 밟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지금 법적으로 처해졌기 때문에 네. 뭐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무조건 서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운전 중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내에 못 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호를 기다렸다가 유턴 차선에 유턴한다. 유턴 차선이 아니지만 유턴한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여러분. 그렇죠. 운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이미 다 시험 볼 때 다 나왔던 이제 질문들인데 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냥 꺾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네. 운전 중 보행자 신호인데 보행자가 안 보인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지나간다 이 또한 원활한 교통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네.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를 기다리셔야 돼요. 네. 실질적인 많은 예로 이제 저는 우회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신호등이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네. 불은 초록불이에요. 네. 이제 그럴 때 우리 가끔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나 나쁜 사람이 돼야 되나. 하지만 빵빵이 된다고 해서 가시는 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가다가 사고 나면 이제 과실 다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무조건 참으세요. 빵빵 된다고 해도 무조건 참으시는 게 네. 모범은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네, 퀴즈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 제가 운전 습관이 안 좋은 것 100점이죠? 같아요. 아니에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보다 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찔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오늘 습관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그 스쿨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민식이법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민식이법은
일단 2019년 9월에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네. 이제 그 아이 이름이 민식이죠. 그래서 민식이법으로 법안에 통과가 되어서 생기면서 스쿨존에 대한 그 법적 과실이 되게 많이 세진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스쿨존 우리가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빌라에 거주하시던 골목길 들어가면 빨간색 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좌우 살피시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천천히 서행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좀 밟고 30km 넘어가는 순간 사고 났다. 그러면 네. 정말 이거는 물을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때 필요한 게 운전자 보험. 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 보험 혜택은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식이법 때문이라도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증권을 봤을 때 이 벌금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민식이법으로 나온 스쿨존에서에 대한 보장이 2천만 원 한도까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3천만 원 한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면은 이 보장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2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됐다면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되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점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식이법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건 맞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그 운전자가 무조건 네.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서행 운전하셔야 되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했고 그다음에 운전자 가중 처벌이라고 있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사망하게 됐다. 만약에 그 무기 네.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네.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혹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운전자에서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이 없었지만 네. 이 스쿨존에서는 3천만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3천만 원까지 벌금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서 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그 표를 한번 살펴보면 2019년 2분기에는 281건에서 2020년 4월 최근까지 829건으로 한 번에 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확 늘어났고 네. 지금은 운전자 보험은 거의 뭐 기본적인 필수 보험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준비해 보시는 편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쿨존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보험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네.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부상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요. 자기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특약을 필수적으로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순수 보장성, 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께 바람직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네.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이 자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좀 풀어서 뜻풀이를 하면 특약 이름은 자기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빵 났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 대물 접수하면서 처리를 진행하실 때 네. 내가 운전자 보험은 형사 쪽으로 넘어갔을 때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사적인 부분으로 안 넘어가도 민사적인 부분에서 자기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특약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이 자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부상별 급수라는 게 있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급은 정말 큰 사고, 14급은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급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금액도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어디 부위를 다쳤냐에 따라서 급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 14급을 이제 진단받으신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네. 최소 10만 원부터 많게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자기부상 치료비 네. 이 특약은 꼭 준비하시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그게 진짜 운전자 보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필수 담보들 챙겨가시고요. 여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갱신용으로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는 보험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 저렴한가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준비할 수 있으신데 네. 일단 특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벌금, 대인 대물,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네. 이렇게 다 준비하셔도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10,000원대, 7,000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40대 남성, 여성 20년 갱신보험으로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네. 18,000원, 17,000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10,000원대로 다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네.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부터 민사적인 부분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운전자 보험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없다라고 하시면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장 금액 살펴봤을 때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은 1억 원까지 보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데 보험료는 10,000원대로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기존의 운전자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증권을 펼쳐보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도 이 정도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보험 불만제로 혹은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배지영 전문가님, 이 진단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는데 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진단비는 뭐 암내 심장 이제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네. 방송도 많이 나오고 전화도 많이 이제 받으시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수술비 보험은 많이 준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네.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도 잘 안 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단을 받고 나면 뭐 해요? 수술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수술비 네. 보험도 진단비만큼 되게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질병 수술이냐 상해 수술이냐. 그래서 약관으로 봤을 때 두 질병과 상해의 차이는 질병 쪽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네.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만 지급한다라는 부분이고 상해 이제 종수술비는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한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편은 이제 질병 수술비라는 보험이고 오른쪽은 종수술비라는 보험인데 이 네. 질병 수술이냐 종수술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보험금 혜택 받는 자체가 달라요. 이런 네. 부분도 이제 곧이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는 준비를 잘 하시는데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을 왜 들어야 하는지부터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금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초 1회만 수령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사이즈가 크죠.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진단금을 한 번 딱 받으면 이제 보험 혜택을 받고 끝나게 되지만 네. 수술비는 이제 매회 수술비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뭐 어머님 네. 세대들, 여성분들 연령대 좀 있으신 분들 요실금 수술하신다라고 하면 옛날 보험에서만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럼 수술할 때마다 그 금액을 계속 받는 거예요.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것들도. 오, 네.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받으시는 거니까 한 번 내가 수술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진단비보다 수술비를 더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보험 혜택을 안 받으신 분들께서는 진단비가 무조건 필요하고 수술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못 들으셔서 이쪽만 준비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는 수술비도 같이 잘 준비해서 다 여러 군데를 다 같이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진단 받고 나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은 매회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받으실 때마다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매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시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어떤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원래 수술비는 보장을 계속 받고 그리고 어떤 수술이든 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술비의 장점인데 표를 네. 보시면 뭐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천식, 갑상선 질환, 뭐 생식기 쪽 관절, 용종 제거 이런 거 다 수술비가 수술비 지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도 용종 제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수술비로 내가 작년에 제거했어도 올해 또 한다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용종 진단비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없으니까 수술비로 대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수술비는 매회 지급받을 수 있고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이 되고요. 수술할 때마다 매회 지급이 된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이 수술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술비 보험을 준비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병원을 잘 안 가시고 나는 이제 웬만하면 수술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주요 수술 진료 비용 추이를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네.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진료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약물로 처리를 많이 하는 치료법도 많이 나왔고 했지만 네. 이제 어떤 암내 심장 이런 진단을 받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뚫는 수술이냐 뚫지 않는 수술이냐 이제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이런 수술도 있지만 그냥 수술비는 그 진단비보다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다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 그 보험을 준비해야지만. 그러니까 질병이든 상이든 종 수술이든 그리고 뭐 79대, 119대 이런 식으로 또 대수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수술을 알차게 잘 준비하시면 진단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고 그리고 뭐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네.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안 오르고 납입 다 끝났으니까 네. 또 안전장치 하나 더 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수술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진단비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넘치는 보험이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가님이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뭐 엔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차이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이점은 네. 말 그대로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 다른데 네. 이제 우리가 관절 쪽에 이제 뭐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 진단 코드 자체가 질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질병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퇴행성적인 부분 때문에 옛날에 많이 썼어서 질병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약관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상해 수술비 일단 보장 약관을 한번 살펴보면 회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수술의 네.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정의가 약관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네.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질병 수술이냐 상해 수술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나뉘어지고 그다음에 네. 종 수술은 이제 1종부터 5종까지로 좀 나뉘어져 있어서 수술 사이즈가 작으면 보험금을 적게 수령하고 수술이 이제 5종이면 큰 수술 네. 하시게 되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수술비는 좀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수술, 종수술, 대수술을 알차게 다 준비하셔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1종에서 5종부터 1종에서 5종까지 어떤 수술들이 들어갔는지 제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알겠습니다. 1종에는 축능종, 그리고 백내장, 요실금, 하지정맥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네. 2종에는 맹장, 대장용종, 자궁 쪽, 난소, 생식기 쪽, 3종에는 녹내장, 유방 절제술, 4종에는 간장, 췌장, 5종에는 뇌심장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종은 사이즈가 작은 것들, 5종은 사이즈가 큰 것들이니까 네. 이렇게 어떤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보험금도 다르게 지급되니까 진단비만큼 수술비는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알차게 더 세부적으로 많이 받냐 안 받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수술, 종수술, 대수술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보장을 잘 받으려면 수술비 보험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혹시 수술비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증권을 펼쳐보셔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TV와 유튜브,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 시간은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떤 사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보험인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저의 실사례인데 40대 네. 여성분에 대한 그 보장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험료가 되게 부담이 됐었고 그다음에 비어있던 보장들이 꽤 많아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당연한 결과죠.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 내용을 알차게 정리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도 좀 느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가입된 보험들을 살펴봤을 때 K손해보험 종합보험 그리고 H해상 화재보험, H생명 종합보험, C생명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셨던 분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이 보장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네. 일단 사망보험금은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후유장애에서 상해 후유장애 말고 질병 후유장애가 치매까지도 보장되고 암내심장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담보다라고 저로 말씀을 드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담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고 이제 암진단비 3,500만 원, 네. 그리고 유사암이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뇌심장에서 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가장 넓은 담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부분은 뇌졸중, 뇌출혈 1,000만 원씩, 그리고 급성심경색 3,000만 원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수술비도 되게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상해 수술비가 없었고 대신 상해 종 수술비가 있었지만 네. 5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종 수술에서 5종 제일 큰 수술을 하셔도 50만 원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적은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질병 수술 또한 마찬가지 없었지만 종 수술비는 50만 원이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치매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으셨고 골절 화상은 50만 원과 20만 원씩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이제 1억이 한도가 맥스 구간인데 1억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치아보험은 보존 치료가 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치아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임플란트 때문인데 임플란트가 준비가 안 되어 그러네요. 있으신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보험을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3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만큼의 값을 못하는 보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보험들을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기존에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는 S화재 실비 그리고 M화재 종합보험과 M화재 운전자 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면서 보장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후 보장 내용을 보시면 일단 질병 후유장에는 준비를 못한 부분, 왜냐하면 과거 이제 치료력이나 병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준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아쉽게 준비 못했지만 추후에 다시 준비하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으로 확 증액됐죠. 근데 유사암도 3천만 원까지.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유사암에는 갑상선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네. 여성분들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 1, 2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데 200만 원, 3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을 3천만 원까지 제가 늘려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뇌심장도 보장 범위가 좁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혈관 질환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으로 2천만 원으로 한 번에 확 증액을 도와드렸고 네. 수술비도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종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알차게 땅땅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한 번에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질병도 마찬가지 2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 그다음 치매보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준비하기로 했고 네. 골절과 화상 그대로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치아 쪽은 이제 아예 지금은 차라리 지금 걸 유지하고 추후에 준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냥 기존 걸 들어가도록 기존 거를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그 외적으로 응급실 갔을 때 보험금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응급과 비응급 특약을 준비해드렸고 5대 골절 진단비, 그다음 맹장 수술, 그다음에 요즘 되게 이슈인 표적항암 치료비. 이 표적항암 네. 치료는 암 진단 후에 항암 치료할 때 이제 내가 나쁜 세포만 표적으로 이제 없애는 게 표적항암 치료비잖아요. 되게 요즘 이슈인 암 치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맥스 구간으로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해드리면서 네. 8대 기간 양성 종양 수술비까지 알차게 다 준비하면서까지도 보험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도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 보험료는 29만 4,270원이었는데 보장이 이렇게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5만 8,854원으로 3만 5천 원 정도가 줄었다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3만 5천 원이 되게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네. 이 금액을 20년 동안 아낀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갱신보험을 비갱신보험으로 또 변경했다라고 예를 들면 이 부분 또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1, 2만 원을 보험료 줄이는 게 뭐 이게 엄청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3만 원이 줄어지면서 보장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분 또한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보험을 증권을 봤을 때 뭔가 보험료가 과도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혈관 질환 이런 게 없고 내가 보장이 좀 약간 빈약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잘 알아보시면서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이 보험에 있어서 되게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실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운전자 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험 준비하실 때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